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백실 원장입니다. 정육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절 정류회로. 앞 시간에 우리가 정류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이오드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교류를 집어넣었을 때 직류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교류를 집어넣었을 때 직류가 나온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교류 파형을 하나, 이렇게 회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다이오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직류를 만들 수가 있는데, 다이오드를 하나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항, 그러니까 부하를 한번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하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다이오드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입력 파형을 집어넣게 되면은 입력 파형은 사인파의 교류 파형이 입력 파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입력이게 되면은 출력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출력 파형은, 자, 출력은, 입력은, 교류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한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처음 플러스일 때, 자, 이쪽이 플러스이게 되면 쭉 합니다. 이거 도통할까요? 이거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도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통해서 부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6이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반쪽 파형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가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플러스일 때는요,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면은 불통하게 됩니다. 부도체가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파형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시 조금 있다가 플러스가 되면 다시 파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재밌는 현상이, 분명히 갈 때는 파형이 하나, 두 개였는데 나올 때는 얼마큼 나옵니까? 한쪽만 나오게 되죠. 반밖에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반만 정류된다라고 해서 반파 정류회로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반파 정류회로. 반파 정류회로는 입력된 것에 몇 퍼센트가 출력이 되냐 보세요. 입력을 이만큼 했는데 출력은 얼마큼 됐어요? 반만 됐죠. 몇 프로 됐어요? 50% 됐죠. 50% 되면은 입력 곱하기 0.5가 출력이죠. 그런데 이 다이오드가 또 자기도 수수료를 떼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5%를 떼먹습니다. 그러면은 입력에다가 곱하기 0.45, 45%를 한 것이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교류 100V를 집어넣게 되면은 얼마가? 100V를 집어넣게 되면 45V가, 200V를 집어넣게 되면 90V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반파 정류 회로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반파 정류 회로는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아니, 100V를 집어넣는데 45V가 나오는데 누가 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이제 사실 쓰지는 않고요. 전파 정류 회로라고 하는 방법이 쓰게 됩니다. 주로. 전파 정류 회로는, 자, 이제 교류 전원이 하나 있게 되면은 다이오드를 몇 개 이용하냐? 다이오드를 4개를 이용합니다. 이 배치하는 모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다이오드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해서, 자, 여기에 저항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쪽에 입력으로 만약에 이러한 교류 파형을 집어넣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어떤 파형이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한번 보죠. 어떻게 나오나.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고, 자,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자, 쭉 갑니다. 저 따라오는 거에 이제 사다리 타는 것처럼,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자, 왼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오른쪽이 플러스죠.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는 못 가요. 이쪽은 마이너스 갈 수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항이 여기에 플러스가 여기가 되고요.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쭈쭈쭈쭈쭉 내려가서, 자,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왼쪽으로 가죠. 위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밑으로 가게 돼서
아래에 마이너스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쪽 파형은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때 또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플러스가 옵니다.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자, 왼쪽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위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자,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여기가 또 플러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쭉 오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못 가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못 가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쪽 파형도 어때요? 이렇게 살아 돌아오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원래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원래대로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반파 정류회로는 파형 두 개가 가게 되면은 올록볼록이 가게 되면은 올록, 그러니까 그 한쪽만 나오게 됐는데, 자, 전파 정류회로서는 8호형 두 개가 가게 되면은 반쪽까지 리버스, 거꾸로 돼가지고 다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전파죠, 전파. 그쵸? 자, 그래서 전파 정류는 이 출력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100%가 다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한 번에 일을 하게 될 때 두 개의 다이오드씩이 한 쌍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곱하기 하나가 5%씩 까먹게 되니까 0.9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전파 정류 회로는 반파 정류 회로의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정확히 2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정류 회로에서는 여기에다가 콘덴서 같은 걸 추가해서 평활 회로라고 해가지고 이 파형을 더 좋게 만듭니다. 올록볼록하기 때문에 좀 안 좋아서 콘덴서를 집어넣게 되면 전기를 남을 때 충전해서 모자랄 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평활 회로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전파 정류 회로를 다른 이름으로 브릿지 정류 회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4개 마른 목골 모양을 우리가 브릿지 정류 회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7페이지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사실 이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그냥 세로로만 넣은 겁니다. 그쵸? 세로로만 넣게 돼서 저항을 집어넣게 된 겁니다. 다음에 맥동률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게 되면은 삼상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 회로가 있고 삼상 다이오드 6개를 이용한 전파 정류 회로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지금 이거는 다 단상들이죠. 그쵸? 단상들인데 삼상을 이용하게 되면은 반파에서는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삼상은 반파가 파형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파형이 3개면은 반파하면은 밑에 있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파형이 그러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삼상 전파는 어떻게 됐냐? 삼상 전파 정류는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리버스 돼서. 그러면은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이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은 볼록한 부분을 다 메꿔주기 때문에 여기도 메꿔주고, 여기도 메꿔주고, 여기도 메꿔주고, 여기도 메꿔주게 되죠. 그러면은 파형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더 아름다운 파형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어떤 게 가장 직류에 가깝나요?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삼상 전파가 가장 직류에 가까운 파형 모양이 됩니다. 자, 반파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 입력 곱하기 1.17이 출력이 됩니다. 100V를 집어넣게 되면 117V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왜? 삼상이니까 그래요. 실제 입력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건 아닙니다.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건 2배예요. 1.17의 2배니까 117의 2배니까 3.5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 곱하기 1.35가 이것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맥동률이 가장 작냐? 맥동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맥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이게 흔들리냐 이 정도예요. 흔들리는 거는 어떤 게 가장 적게 흔들립니까? 당연히 삼상 전파가 맥동률이 가장 작게 되는 거죠. 단상 반파가 맥동률이 가장 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맥동 주파수가 얼마냐?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쭉 봐보시죠. 단상 반파일 때는 한 번 1Hz가 가게 되면 몇 Hz가 나왔습니까? 1Hz가 나왔죠. 그러면 단상 전파에서는 어때요? 1Hz가 가게 되면 몇 Hz가 나왔어요? 원래 똑같이 다시 반복되는 그 전까지가 1Hz니까 하나, 둘, 2Hz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60Hz가 입력이 되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120Hz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음에 삼상 한번 볼까요? 삼상은 60Hz를 집어넣게 되면은요, 3배가 돼서 180Hz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60Hz를 집어넣게 되면요, 여기까지가 반복이잖아요. 그쵸? 반복되는 지점. 그럼 이건 얼마나 돼요? 3배가 되기 때문에 360Hz가 됩니다. 이것이 3배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파형이 더 많아서.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류회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교류를 직류로 바꿨죠. 교류를 직류로 바꿨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68페이지까지 그 얘기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꾼 얘기에 대해서 쭉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69페이지 보게 되면은 사이리스터 위상 제어라고 해서 반파 정류 제어 회로, 그 다음에 전파 정류 제어 회로가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 코사인 알파. 다이오드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SCR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냐? 만약에 파형이 이렇게 출력이 됐다고 해보자. 반파 정류. 반파 정류가 출력이 되게 되는데 SCR에서 내가 만약에 턴 온 하는 이 알파가, 그러니까 켜는 시각을 90도에서 만약에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원래 값보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파형이 나오겠죠. 그쵸? 내가 켜는 시간을 조절하게 되면은, 만약에 전파 정류 회로가 이렇게 볼록한 건데 내가 만약에 켜는 시간을 이 앞에서 켰다 라고 하면은 출력된 파형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건 입력분에 어떻게 되냐? 만약에 SCR을 이용한 이게 유도성입니다. 유도성에서 반파일 때는 보세요. 0.45 곱하기 입력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뭘까요? 코사인 알파는 각도입니다. 각도. 알파 각도. 코사인 0. 코사인 0이 1이거든요. 그러면 0도면은 이거는 그냥 0.45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90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코사인 90은 0이니까 출력이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전파는 어떻게 되냐? 전파는 0.9 곱하기 입력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해주게 되면 되는 거죠. 아셨죠? 네. 그게 26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그러면은 자, 총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정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류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교류라고 하는 거를 직류로 바꾸는 게 있고, 또 직류라고 하는 거를 교류로 바꾸는 방법이 있죠. 직류를 또 직류 상호로 바뀌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에 교류를 바로 그냥 교류로 바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우리가 정류한다라고 하죠.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정류한다. 혹은 순변환 이렇게 합니다. 순변환. 이거는 거꾸로 간다고 해서 역변환이라고 합니다. 역변환. 이걸 우리가 컨버터라고 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인버터라고 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우리가 컨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걸 초퍼라고 합니다. 초퍼. 자, 그리고 교류를 바꾸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에는, 제가 지금 여기 쓴 말에는 조금 밖에 시장 상황, 그러니까 실제 기술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것 좀 안 맞는 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대학 전공이 전력전자 파트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기과는 전기과인데 이 전력 소자들, 다이오드나 아니면 SCR이나 컴퓨터 신호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큰 대전력을 제어하는 게 이제 그건데, 그래서 사용하던 거랑 사실은 약간 달라요. 근데 자격증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류를 우리가 직류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이건 할 수 있죠. 뭘 이용해서? 다이오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근데 직류는 교류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원래 시험 문제는 안 나오던 건데 또 최근에 또 한두 번씩 나옵니다. 자, 제가 직류를 교류를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에서 12V가 나오죠. 그 직류죠. 근데 왜 인버터라는 거 딱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동차에서 교류 220V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원리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를 집어넣게 되면은 스위치를 제가 이렇게 4개를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그래서 S1, S2, S3, S4,
그리고 여기다가 부하를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부하를. 모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부하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S1이랑 S4를 켰어요. S1과 S4를 켰습니다. ON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모터 부하에 자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S1과 S4를 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은 이 왼쪽이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고 이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만약에 S2와 S3를 켰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모터 부하에 자 S2, S3가 켜졌기 때문에 플러스가 이 오른쪽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은 S1, S4, 한 번은 S2, 3 딴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꿔져서 입력은 직류이지만 출력은 자 이런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직류입니까? 교류입니까? 이거 교류입니다. 이 파형을 예쁘게 다듬게 되면은 이제 이런 사인파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인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확한 이름 이걸 우리가 H-브릿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력전자 쪽에서는 H-브릿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빨리 켜고 싶다라고 하면 S1과 S4를 켜는 시간을 길게 하게 되면은 이게 켜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S2와 S3는 짧게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절하게 돼서 이 펄스 폭을 변조하는 거는 PWM이라고 하게 돼요.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펄스 폭 변조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 초퍼, 회로 이런 것들도 쭉 있는데 어쨌든 자격증 시험이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 나오고 이것도 최근에 한 2개 정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전파 정류 회로의 브릿지 다이오드 회로를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브릿지 다이오드를 나타내려면요 한쪽으로 일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전원이 있다. 전원이 있으면은 전원에서 들어가는 쪽은 한쪽은 플러스 쪽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쪽이어야 돼요. 자, 또 부하 쪽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다 플러스 쪽이어야 됩니다. 한쪽은 플러스만 있어야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만 있어야 됩니다. 부하 쪽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인 쪽이 마이너스인 쪽이 전원은 플러스인 쪽, 마이너스인 쪽 다 바뀌게 되고요. 답은 갑은 해당되겠네요. 한쪽으로 가는 거. 2번 PN 접합의 순방향 저항은 어떻고 역방향은 어떻다. 순방향은 저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작죠.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작고 역방향은요 무조건 막아버리는 거죠. 역방향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작용을 하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정류작용을 한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나번이죠. 나번. 자, 다음에 3번 교류전압의 시루값이 200V일 때 단상 반파 정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류전압의 평균값은 얼마가 되는 것인가? 단상 반파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단상 반파는 입력 곱하기 0.45가 출력이 되는 거죠. 단상 전파는 입력 곱하기 0.9가 출력이 되죠. 다음에 삼상 반파는 입력 곱하기 1.17이 출력이 되는 거고 삼상 전파는 입력 곱하기 1.35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단상 반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상 반파. 그러면은 입력 곱하기 얼마? 200 곱하기 얼마? 0.45 하게 되면은 90V가 되겠네요. 답 나번이죠. 4번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출력 전압의 평균 전압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1.17배. 답 전파인가요? 1.35배. 답 라번. 5번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이 255이라면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근데 5번은 이건 이제 재밌어요. 최대값이 얼마가 되냐 물어보고 있죠. 근데 파형이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최대잖아요. 교류에서. 그럼 정류가 돼도 이게 최대는 똑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력에다가 최대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루트 2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원이 250이라고 하면 교류 250이라면 최대는 루트 2 하는 게 최대예요. 그럼 이게 아마 354V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직류도 354V가 최대입니다. 이거 좀 함정이 있는 문제예요. 6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저항이 10이면 부하 전류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봅니다. 자, 200V를 입력을 했는데 전파 정류 반파를 하게 되면 곱하기 0.45 하게 되면 90V죠.
여기다가 저항을 몇 옴짜리 연결했대요? 10옴짜리를 연결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요. I는 R분의 V니까 9A가 되겠죠. 7번 단상 전파정류 회로에서 교류 입력이 100이면 직류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40 전파정류 90이죠. 90 다 봐. 8번 단상 전파정류 회로에서 교류 입력이 100이면 직류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90. 9번 60Hz 삼상 반파 정류 회로의 맥동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맥동 주파수는 몇 개 만들어지냐 이거죠. 그럼 60Hz면은 60개. 그쵸? 반파면 딱 60개. 그쵸? 전파면은 그 2배인데 이거 삼상이니까 6, 3, 18에서 180개죠. 180개. 답 나봐. 10번 다음 정류 방식 중에서 맥동 주파수가 가장 많고 맥동률이 가장 작은 정류 방식은 어느 것인가? 맥동률이 가장 적어요. 주파수는 제일 많은데. 삼상 전파식이죠. 그렇죠? 11번 그림은 실리콘 제어 소자인 SCR을 통전시키기 위한 회로도이다. 바르게 된 것은 무엇이냐? 자, 11번.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실리콘 제어 소자 SCR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게이트에 플러스가 들어가야 돼요. 게이트에 플러스가 들어간 거. 나번 아니면은 다번이죠. 그렇죠? 나번 아니면 다번. 근데 다번은 V1과 V2의 극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V2의 마이너스가 V1의 플러스랑 연결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서 나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12번. 인버터의 용도로 가장 적합한 건 인버터는 뭘로? 직류를 뭘로 바꿉니까? 교류로 바꾸죠. 나번. 13번. 다음 중에서 초퍼나 인버터용 소자가 아닌 것은 가번, 트라이액. 이거는 교류 제어 소자죠. 초퍼나 인버터를 만들려면 직류 제어 소자를 써야 되는 거죠. 14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전동기와 속도 제어 중 주파수 제어는 무엇인가? 주파수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 인버터 제어죠. 인버터는 일단 직류로 바꾼 다음에 내가 원하는 주파수로 만들 수 있죠. 15번.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초퍼. 16번. 인버터의 스위칭 주기가 1ms이면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주파수는 주기분의 1. 그렇죠? 그러면은 주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1ms죠. 0.001초. 그럼 주파수는 얼마야? 1000이죠. 답 라바. 17번. 교류 전동기를 직류 전동기처럼 속도 제어하려면 가변 주파수의 전원이 필요하다. 주파수 F1에서 직류로 변환하지 않고 바로 주파수 F2로 바꾸는 거. 어떤 F1에서 바로 F2로 바꾸는 거. 이게 사이클로라고 했죠. 사이클로 컨버터. 가봐. 18번. 다음 중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인버터 장치의 약호는 무엇이냐? 자, 유도 전동기에서는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데 단순하게 주파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압과 주파수 모두 다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VF라고 해요.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고 해서 Frequency라고 해서 그래서 VF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나번 해당되죠. 19번.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전압기가 그 전원이 있고 암페어미터, 볼트미터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자, 가번부터 하나씩 읽어볼까? 가번. 다이오드의 양극의 전압이 음극에 비해 높을 때를 순방향 도통 상태라고 한다. 그렇죠? 나번에 다이오드의 양극의 전압이 음극에 비해 낮을 때를 역방향 저지 상태라고 한다. 다번에 실제의 다이오드는 순방향 도통 시 양 단자 간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19번이죠. 다이오드가 여기가 플러스가 여기가 마이너스 걸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순방향이면 도통은 되는데 전압 강화가 조금 발생합니다. 이게 한 0.7V 정도 일반적인 그렇게 조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도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20번. 그림은 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이다. 보기에서 A와 B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보기 전동기를 기동할 때는 저항을 어떻게 전동기를 운전할 때는 저항을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문제를 또 옳게 또 보기만은 어려운 문제인데
R, C. 뭐 그냥 그림 대충 그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구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모터를 기동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 합니까? 기동 시 전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그쵸? 기동 시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전 시는요. 운전 시 전류는 최대가 돼야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 시에는 여기를 통과해서 이 트라이액을 턴시키기 위해서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신호를 줘서 전기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자, 기동 시, 이 색으로 할게요. 기동 시에는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전 시에는 이 색으로 할게요. 운전 시에는 전기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동 시에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려면은 저항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항값을 값은 일단 최대로 해야 됩니다. 저항이 커야지 여기에 전압이 많이 걸리면 이쪽으로 도통되는 거예요. 저항이 커야지 이쪽으로 신호가 안 들어가서 이 반대편으로 와서 기동전류 제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될 때, 전동기를 운전하게 될 때는 저항을 작게 해야지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커서 신호가 들어가서 터놓은데서 운전이 가능하게 되겠죠. 최대, 최소입니다. 21번. 스위칭 주기가 10 마이크로세크, 온 시간이 5 마이크로세크일 때 강압형 초포의 출력 전압 E2와 입력 전압 E1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21번. 초포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됐는데, 자, 어떻게 신호를 받게 됐냐면 스위칭 주기가 10초인데 온 시간이 5초래요. 5 마이크로세크. 5초는 켰는데 5초는 껐어요. 5초는 켜고 5초는 껐어요. 그러면은 자, 스위칭 시간은 5인데 총 주기는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입력된 것에 얼마큼이 출력이 되겠습니까? 딱 반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곱하기 0.5가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쵸? 이 얘기도 맞고. 그쵸? 그러면은 입력이 2원이니까 2원 곱하기 0.5 이게 출력 E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E2를 나누기 0.5 한 게 2원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답은 라번이죠. E2는 입력에다 0.5를 곱한 거다. 22번. 아래 회로에서 부하의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R 및 콘덴서의 크기는 어떻게 하게 되는가? 콘덴서에 전압이 많이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은 최소로 하고, 저항은 작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항은 최소로 하고, 콘덴서도 최소로 해야 됩니다. 나와봐. 23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사인파 교류 입력 12V를 가했을 때 저항 R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무슨 회로입니까? 다이오드 4개 이용한 거예요. 전파정류 회로죠. 전파정류 회로. 전파정류 회로는 입력 곱하기 0.9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입력이 10이죠. 12 곱하기 0.9가 출력이 되니까 10.8V가 되죠. 10.8V. 답 4번이죠. 24번. 그림은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 및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전류 그래프이다. 자, A와 B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 H브릿지 얘기했잖아요. 그쵸? H브릿지의 근본 원리가 뭐라고요? 대각선끼리 있는 것끼리 켜자 이거였었죠. 그쵸? 이쪽에 이제 부하가 있게 되는 거고 스위칭 소자가 있게 되는데 스위칭 소자가 4개가 얘가 이름이 뭐냐면은 이게 TR1 이게 TR4 이게 TR3 이게 TR2 그러면 어떤 게 한 쌍이 돼야 되는 겁니까? TR2와 TR3가 한 쌍이 돼야 되는 거고 TR1과 TR4가 한 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TR1과 TR4가 한 쌍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2와 TR3가 한 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답이 몇 번입니까? 라번 해야 되는 겁니다. T1과 T4, 그 다음에 T2와 T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T1과 T2가 같이 온댔다 그러면 쇼트죠 그냥. 아니면 T3와 T4가 됐다 그러면 쇼트고 1과 3가 됐다? 그러면 동작이 안 되죠. 똑같은 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4개의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전기 기기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거의 이제 9.5분 능선까지 왔습니다. 정상이 앞에 있는데 지금부터 가는 길은 이제 평탄한 아주 순탄한 그런 길입니다. 아주 잔디밭길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고 양쪽에 꽃이 가득한 꽃밭이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마음을 놓으시고 공부를 하시되 근데 설비에서는 암기하는 게 역시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되게 쉽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비에서 여러분 보시고 지금
지금 여기까지 끝나신 분들은 교재 뒤쪽에 보시면 전기 일반, 전기 기기 관련도 문제들 360개씩 모아놓은 있습니다. 그 문제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본인의 학습했던 실력들을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반복입니다. 무조건 반복. 여러 번 보십시오. 3번 이상 보십시오. 아셨죠? 꼭 집중해서 보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